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0일 어느덧 벌써 26년도에 20일이 지나갔습니다. 1월 20일 한국마음으로 찾아온 각도기 각상준입니다. 드디어 빠졌습니다. 하우, 진짜 이 빠질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도대체 이게 정상이야? 이 지금 맞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정상적 주식시장이라는 느낌이 드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굉장히 어렵게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와 그다음에 어제 많이 올랐던 자동차의 하락이었지 시장 전반의 하락은 아니었다 라고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대형주들은 많이 빠졌습니다만, 보시면 빨갛 절반은 빨갛게, 그죠? 그러니까 이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만 많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수가 670, 하락 종목수가 겨우 228종목. 지수는 빠졌으나 종목 숫자는 2배 이상, 거의 3배 상승 종목이 많았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상승 마감을 했죠. 0.83%. 중소형주들 강세가 되니까 상승 마감을 했는데 1164종목이 오르고 512종목이 내려서 2배 이상의 상승 종목수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상승장에서의 어떤 일정 부분 정상적인 흐름이죠. 만약에 이 흐름이 계속 가게 된다면 포모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때 포모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포모는 그동안에는 그 ADR, 그 상대 강도 지수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상대 강도 지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분. 사상 최고치 실적에서 상대 강도 지수가 최하가 나왔단 말이지. 놀라운 일들이 그동안에 계속 벌어졌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앞서 다시 한번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굉장히 힘들게 떨어졌어요. 자, 코스피가 아침에 쿵 떨어졌어. 미국 시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 좋은 뉴스 떴죠. 왜? 또다시 관세 걸렸고요. 그린란드 관세로 유럽 때린다. 이거는 옆에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좀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그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반전시켰습니다. 놀라운 힘이에요. 플러스 반전시켰으나 막판 가면 떨어졌고, 자, 이제 미국 시장이 약간 두려움이 지금 엄습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2.7%, 하이닉스 2.7% 떨어졌습니다만 시간에서는 현재 4%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 4% 정도 떨어진다고 쫄지는 않으시겠죠? 네, 쫄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쫄으실 정도면은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락이 기분 나쁜 거 있습니다만, 고점 잡으신 분이 아니라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오르다가 하루 떨어지는 건데 굳이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환율과 국내 국채금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달러 대비 원화는 또다시 약세 1479원, 엔화 대비로도 약세입니다. 934원, 중국 위안화 대비로도 약세예요. 212원, 유로화 대비로도 1728원. 계속해서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약세예요. 1번하고 같이 가네. 10년물이 3.65%까지 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금리가 올라갔는데 통화가 약세야. 웃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건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번의 국채금리 20년물 입찰이 부진하면서 아무도 안 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 경정 예산 발언이 1월 달에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채권 시장은 약세로 전환되어서 금리가 올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 유틸리티 업종이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그 해운사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유틸리티 뭔가요? 유틸리티. 예, 인프라가 강세였어요. 자, 오른쪽에 바로 나오죠. 원자력 발전소 관련, 그 다음에 우주항공, 핵융합에너지, 원자력 발전. 자, 원자력 발전이 강세였습니다. 자, 국내 투자자별, 국내 시장 투자자별 순매수 동향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은 삼성물산, 삼성 SDI, ABL 바이오, 신한지주, 하이브를 샀고요. 기관은 삼성 SDI, SK텔레콤,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스코홀딩스, 삼국전력 샀습니다. 개인은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습니다. 매도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많이 오른 현대차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 클로봇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 전기 등을 샀습니다. 약간 단타치는 경향이 있네 기관은. 자, 개인들은요. SDI와 SK텔레콤, ABL바이오,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 두산, APR 등을 매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앞서 업종별, 그 다음에 섹터별, 테마별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한국전력이었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왜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찾았는데 이렇게까지 오를 이유인가? 잘 모르겠어요. 15%나 올랐기 때문에 미친? 막 이러면서 뭐지? 하루 종일 뭐야? 한전이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한 자문사는 좋겠네. 이거 많이 갖고 있는 자문사 내가 알고 있는데. 자, 한전이 오늘 가장 이 올라가는데 가장 큰 뉴스는 5개 발전 공기업 통폐합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한전이 적자가 나도 예를 들어 남동발전, 서부발전, 뭐 동부발전, 중부발전 뭐 이렇게 있어요. 뭐 5개 자회사가 있습니다. 서부, 남부, 동부, 중부, 동서 뭐 이렇게 발전소가 있는데 얘네들은 돈을 벌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나로 뭉치는 개념 아니냐. 여기는 어떤 회사죠? 자회사예요. 한국전력이 뭐 회사예요? 그때 지난번에 뭐 한번 UAE도 말씀드렸죠. 그때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를 바로 잡아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니까는 그 오류 건은 한전이 나눠서 준다고 하는데 나눠서 줄 수 있을까 하는 건이고 한국수자수력원자원의 그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회사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 다시 돌아와서 그 5개 통폐합이 가셔야 되는데 그때 그 12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비용 효율을 위해 공기업 통폐합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전그룹이 좋지 않겠어? 하면서 한국전력이 무려 16, 진짜 한국전력이 비싸지는 않은 주식이거든요. 이게 30조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때 한 해에 막 30조씩 적자가 나고 하니까 빚도 뭐 한 200조 있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사겠네 막 이런 주식이었는데 근데 이게 돈을 벌면 또 한 영업이익 한 12조 나오거든. 그래서 비싼 주식은 아닌데 오늘 이 뉴스로 그럼 앞으로 훅 기조 가는 거 아니야 해서 빵 뛰었다. 요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따져보니까 그래서 다 찾아봤어. 한국전력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 다 찾아봤는데 신규 원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70% 찬성한다고 합니다. 네,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약 70%는 괜찮다라는 의견이고요.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60%, 그리고 신규 건설에 찬성한다는 70%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한미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현대건설이 많이 빵빵 뛰었는데 사실 현대건설이 원전 관련해서 다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또 가야 되겠어? 한전 관련 기업이 가야 되겠죠? 뭐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또 하나 원자력 폐기물 처리 비용 하는데 요거는 오를 뉴스가 아니거든요. 킬로와트당 2원 3원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연 3천억 정도 추가 부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는 주가가 오를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2, 3원 오르는 거는 소비자가에 전달될 것이다 이러면 오를 이유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 부분의 내용은 없어요. 그 부분의 내용은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 근데 어쨌든 발전 단가를 올릴 수 있다. 원가가 올라가는 만큼 전기값도 올릴 수 있다. 이거는 대박이죠. 한전한테는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30조 적자 날 때 임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전이 다 떠안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진짜 작살이 났거든 실적이.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뉴스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한 상황이고요. 잠깐 이제 뜨끈뜨끈했던 발전 이야기에서 잠깐 딴 데로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조그만 회사라서 추천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JW 중해제기 탈모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요게 이제 그 혁신 신약 후보 물질로 이제 등록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브라질 등 특허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주가 빵 뛰었다가 이전에도 한번 올랐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뜨면서 누군가 다 팔아먹었지. 그래가지고 주가 장대 그 꼬리를 달고 끝났습니다. 플러스는 났지만 장대 꼬리를 달고 끝났어요. 근데 사전에 이렇게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거래소한테 촉구하는 거는 사전에 올랐어?
시가총액 1,000억대짜리잖아. 센 거 아니야?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한국거래소가 앞으로 잘해서 이거 센 거면 딱 어디서 세셨어요? 딱 짚고 가는 뭐 이런 정도까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 눈을 사로잡은 거는 외용제랍니다. 바르는 약이야. 바르는 약이야? 그래? 바르는 약이야? 먹는 약은 약간 호르몬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여자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점차 저도 지난 주말에 제가 얘기하는 거 보고 저놈이 저게 남자야 여자야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소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잠깐 여자 같은 느낌 들거든요. 근데 이제 바르는 약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하하하. 안녕하세요. 각도기 각상준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바르는 약은 나도 마음이 좀 있어. 사실 이 얘기하려고. 네. 자, 줄기세포를 이렇게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오늘 이거 발표 이후에 꼬리를 많이 달았다라는 점, 그리고 사전에 많이 올랐다라는 점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주항공 분야 굉장히 강세였는데요. 우주항공 분야 관련해서 우주항공청이 우주 신기술을 지정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로 나눠서 발표를 했는데요. 기술명은 CMOS 및 CCD 그 융합 지구관총 위성용 다중밴드 영상 센서. CMOS하고 CCD가 저거 옛날 그 쉽게 얘기하면 필름 역할을 하는 칩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거를 신기술로 지정을 했고, 다채널 중적외선 검출기,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 추진체 탱크 제작을 위한 용접 기술, 그다음에 안테나 설계 제작 기술. 네, 이런 등등이 주요 걸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우주항공주는 계속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고 한국도 계속 좋은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금값 사상 최고치에 가서 웃기는 패러디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약간 조작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약간 옛날 트윗에 이런 뭐 동영상들이 막 나가고 있는데 한번 잠깐 볼 수 있으면 보고 다음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보험 업종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보험 업종, 특별히 그 뭐 손해보험이나 이런 보험 업종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험업과 관련해서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 보험 상품의 엄밀한 계리과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 부채의 평가 가능을 확립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험 계리를 잘하겠다. 쉽게 얘기하면은 제조업체로 치면은 비용 계산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리고 손해율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가지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손해율 적용을 엄격하게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증거로 남기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그 IFRS 17을 도입한 이후에 일부 보험사들이 이 손해율 가정법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보험사 간에 이 차이가 조금 생겨. A사, B사, C사, D사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면 B사 같은 경우는 혼자 이렇게 특출나게 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약간 손해율을 다르게 됐죠. 예. 저거는 손해율 가정을 좀 높인 거예요. 예. 가정을 높인 거예요. 아니면 그 조금 높게 손해율이 좀 천천히 떨어지도록 만든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저기서 살짝 저렇게 건드리면 그 실제로 손해율 그 마지막 그 계산법이 그 수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답도 다르게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아까 보시면은 그 오른쪽은 더 심하게 크게 변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 좀 보험 계리 문제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조업으로 환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조업에서 이런 그 어떤 그 재무제표를 마사지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뭐죠?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을 3년 하느냐, 5년 하느냐, 6년 하느냐 틀리죠. 이번에 저 AI 마이클 버리가 3년 해야 되는 감가상각을 6년이 난다고? 니네 뻥튀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3년을 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3조짜리 그 투자를 했어. 그러면 3년을 하면 매년 1조씩이야. 근데 6년을 하면 매년 5천억씩 가.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상속해주고 싶은 아저씨들은 증여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1조씩 가. 그래서 이익이 하나도 안 남게. 그리고 주가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그래서 주식을 사게 만들어 증여를 해. 뭐 이런 방법이 있죠. 반면에 주가를 땡기고 싶어. 그러면 6년으로 해. 그러면 5천억씩 해. 그러면 5천억씩 더 수익이 나. 그러면 수익이 되게 EPS 빡빡 올라가잖아요. 그럼 주가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제조업에서. 보험도 계리의 손해율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보험사가 돈을 덜 벌어 보이게 계산해야 된다. 즉 손해율을 낙관적으로 잡지 못하게 해서 신규 갱신은 무조건 90%의 손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래 비용을 숨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공통비를 계약 전체 기간에 나눠서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계리 가정을 전부 문서화하고 변경 시 내부 이사회 금감원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러면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어떤 위험과 손해율을 좀 평탄화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럼 단기적으로는 저거 역으로 한 회사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표준화되면 시간이 길어지면 그냥 가시성이 높아지는 거죠. 보험회사의 이익전망 가시성이 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굉장히 오늘 보험사들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4%, 손해보험 3%대 상승을 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로는 올해 이제 1분기에 그 외국 투자 그 다 팔아가지고 국내 주식으로 복귀를 하면 양도세 100% 면제해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입안하신 분들 중에 해외 주식해서 억대 수익 나신 분들은 돌아올 것 같아요. 세금에 민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억대 이상 수익 나신 분들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건 저는 이용하시라고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용하세요.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뚜껑 까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 거냐. 이 내용은 1분기에 매도를 하면 5천만 원 한도까지 100% 세금 면제, 그 다음에 2분기는 80% 면제, 하반기는 50% 면제이거든요. 그런데 예탁결제원의 실제 주식 투자, 해외 주식 투자액을 까봤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25년 말하고 지금 엊그저께 하고 까보니까 미국 주식 보관액이 늘었네. 82억 달러. 실화냐? 내가 이거 그랬잖아. 이거 만들 때 이게 효과 있겠냐? 이게 효과가 이게 좋은 몇 억씩 버는 사람들은 이용해 먹어야 되긴 하는데 이게 그래서 미국 간 거 세금 때문에 미국 간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어차피 세금 있었는데 그 세금 감수하고 간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자, 외환시간 일평균 거래는 75억.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이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 중에 82억 달러는 주식 샀네. 외환 보유국 감소의 상당폭은 주식 샀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환율도 계속 위로 올라간다. 워낙 약세된다는 것도 그냥 미국 주식 사면 야 환으로도 먹고 주식으로도 먹어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주식으로는 먹을지는 나 잘 모르겠어. 사실은 한국 주식은 확실히 먹었어. 지금 난리 났어요. 연초 대비 상승률이 어마무시합니다. 벌써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지금 연간 우리 수익률 목표가 한 10% 남짓쯤인데 뭐지? 이렇게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거는 방법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몇몇 소수인 사람들 몇 억씩 그 미국 주식에 돈 번 사람들은 저거 이용해서 세금만 절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금 절감은 이루어질 수 있고 세금 거두는 것도 못 거둘 수 있지만 근원적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오늘 개인들 올해 들어와서 5조 팔았습니다. 주식 5조 팔았어요.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 2조 샀고요. 개인들 5조 팔았습니다. 일단 올라서 수익 실현한 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5조 뭐 큰 돈 아니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거 근데 5조가 ETF 빼고예요. ETF 빼고 이 정도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 앞서 그거하고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을 만들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이신데요. 이분께서 이제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6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가능하죠. 우리 증시각도 TV에서 제안해 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거래소에서 조금만 잘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그냥 꼭 그래 6천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양용비 연합인포맥스 기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거래소 수장은 시장 전망을 제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공정성, 규칙, 신뢰를 관리하는 심판에 가깝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얘기하지 말고 국내 투자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뭐 상장 폐지 기준이라든가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공매도 규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불신의 요소들을 좀 없애주는 것이 거래소 이사장이 하실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특별히 좀비 기업의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29년까지 부실기업 230곳 퇴출 목표를 제시를 하긴 했으나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데 의문이 있다라고 연합인포의 양용비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번은 ROE 개선과 PBR 개선을 거래소에서 했습니다. 거래소가 할 수 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거래소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거래소가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수는 저절로 올라가요. 저는 거래소 사장 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0.0000001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고객분들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거래소가 어떻게 하면 지수가 한 1000포인트 올라갈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난 마지막 뉴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나무심기 프로젝트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나무심기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소식입니다. 1인 1구로 나무심기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3만 헥타르에 걸쳐서 나무를 심어서 산림을 조성하겠다. 이 3만 헥타르면 도대체 얼마냐? 만 헥타르는 여의도의 103배니까 3만 헥타르는 300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양인데, 제가 몽골 가니까 사실은 여의도의 100배는 그냥 껌이던데 300배도 껌인데, 이렇게 돌려보면 여의도의 100배 보이던데, 이렇게 한번 고개를 돌리니까 평야가,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나무를 심기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심은 나무는 여의도 공원 면적도 안 돼요. 진짜 콩딱지만합니다. 네, 콩딱지만큼 아주 작습니다. 나무 심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이런 거 하는 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혹시나 연락 주신다면 10그루에서 100그루 정도는 제가 나무를 심을 의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좋은 나무의 씨앗들을 심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장은 좀 흔들리더라도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루 흔들렸다고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시점이다. 게다가 어떤 분께서 너무 강세로 얘기해 줘가지고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안녕.